네,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에서 수돗물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주민들은 냄새나는 수돗물을 열흘 넘게 마셨는데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옥상에 올라가 물탱크를 확인해 봤더니 물탱크 안에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냄새나는 수돗물을 마셔왔던 주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주민들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평소 찌질해갖고 이게 막 상상이 막 가는 거야. 지금 그걸 안 그래도 그걸 지금 있는 거는 다 버리라고. 이 앞집에나 놀래갖고 저 회사 지금 휴가 내갖고 지금 어디 집에 너무 이때까지 먹는 거 생각하니까 막 어제 떨더라고. 네, 경찰은 시신의 부패 상태로 미뤄봐서 숨진 지 10여일 이상 지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류주연 앵커가 전해드렸습니다만 김 박사님,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자살이에요, 타살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현재로서는 예. 경찰에서 추정하기에는 외상이 없다는 거예요. 예. 외상이 없다면 다른 장소에서 살해해가지고 물탱크에 유기했을 확률은 적어 보인다는 뜻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의심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사실 저것도 투신이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사건 많이 해봤지만 어떤 물에 들어간다는 투신하면 신발은 반드시 이 현장에 벗어서 놔두고 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신발 같은 게 현재 발견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0.001%라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타살의 그 의혹 관련돼서는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예. 유서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유서로 보이기는 합니다. 나는 노동자다. 이게 중국 사람 왕 씨입니다. 선원으로 이제 그 우리나라에 입국해가지고 구미 쪽에서 아마 이제 그 일상 노동을 한 것 같습니다. 막노동 같은 거를. 나는 노동자다. 그들이 나를 속이고 중국 돈 3만 위안이면 이제 우리 돈으로 한 54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돈을 안 줬다. 이게 석 달치 월급인데 나한테 안 줬다 하는 내용의 그 조끼가 있었어요. 옆에 그 물탱크 옆에 조끼 속에 여권과 그 쪽지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뭐 유서로 보이기는 합니다. 유서로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신발이라든지 그 기타 뭐 바지 뭐 이런 게 전혀 지금 발견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옷을 다 바지 벗고 거기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속옷 차림으로 속옷 차림. 속옷 차림, 차림이었기 글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그래도 타살 의혹은 배제해서는 안 되겠다는 역시 얘기입니다. 전문가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데 그 생각까지 진짜 전혀 못 해봤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가능성의 얘기긴 하지만 그 글도 유서일 수도 있지만 본인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할 때 본인이 어떤 병고를 당할 때 누군가는 내 사정을 알아줬으면 해서 써서 지니고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해야 되는데 일단 신원이 확인됐으니까 이분이 어디서 일을 하셨는지 이런 거는 다 알 수 있을 거 그렇죠. 아닙니까? 이제 가장 뭐 그래도 이제 타살의 흔적이라든지 몸에 그런 상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일부 검안상으로 봤을 때는 자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김복준 교수님 말씀처럼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다만 왜 물탱크에 과연 이렇게 왜 들어갔을까 이런 부분들 한번 봐야 되는데 결국 이제 어떻게 뭐 이 자살하는 방법 중에 예를 자살이라면 추락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말했듯이 투신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막 이거를 갖고 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지만 굳이 물탱크를 찾아서 자살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지 않나요? 흔치 않습니다. 흔치 않지 않고요. 그래서 자기가 혹시 그 아파트냐 하필. 그런 그 아파트냐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 아파트를 이 사람이 선정해서 그 물탱크에 실제로 자살이라고 판단한다면 그렇다면 그 아파트에 이 사람의 돈하고 관련된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살고 있다. 있을 수도 있지 있다. 않을까 그렇게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중요한 게 저분이 이제 중국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 사회도 이제 점점 그 말하는 외국인 이제 여기 늘어나거든요. 그 외국인 비중도 늘어나고 이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각국마다 그 가치관이 다 다를 거란 말이죠. 예. 문화도 다르고 예.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일할 때 만약에 어떤 느끼는 뭐 무슨 피해를 받았을 때 뭐 때문에 가장 아주 심각하게 느끼느냐, 뭐 때문에 그 자살까지 충동까지 느낄 정도로 그런 우리는 안 그럴 수 있는데 그 사람들 문화라든지 그 사람들 가치관 보면 그럴 수 있는 일도 있는데 우리가 맨날 그 뭐 다문화 가족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진실로 서로 이해하고 또 여기 경찰 출신 우리 김 박사님 계십니다만 과연 우리 이
당국에서도 그런 말하자면 그런 여러 가지 우리하고 문화의 차이, 뭐 가치관의 차이 이런 데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 예, 맞습니다. 주의를 그동안 해오셨냐 이런 점도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다문화라는 거 독일에서도 한 30년 전부터 나왔던 거거든요.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네. 당시에도 멀티쿨투럴 게셀샤프트를 가지고 다문화 사회 이거 했는데 그거 실패한 걸로 지금 결론 났습니다. 네, 이거 우리가 이 상태로 나가면 진짜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일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여기 사시는 주민분들입니다. 이건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상상도 못할 일이 아니에요. 전체 치료하셔야 할 겁니다. 네. 제가 판단할 때는요, 경찰에서 범인을 뭐 혹시 살인 사건이라면 범인 잡는 게 중요하고 뭐 그렇겠지만 지금 경찰이 아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지자체하고 협조해가지고 거기 사시는 주민분들 집단 상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게 그 좋은 건 아닐 겁니다. 위생이 분명히 좋지 않은 현상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치료 관련된 거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줘야 할 거로 보여집니다. 이 보상은 사실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 보상이 이런 걸 예를 들어서 물이 오염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뭐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면 책임질 소재가 생기는데 절해될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사실 아주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곳에 어떻게 책임을 물을지는 사실은 지금도 사실 의문이고 뭐 이런 보험도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국가에 그냥 어떤 그거 도움이 아니라면 도움 받을 방법은 사실 없어 보입니다. 관리 사무실의 문제는 삼을 수 있습니다. 옥상은 개방돼서는 안 되거든요. 반드시 잠금 장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저 부분은 좀 근데 문제가 전 있어요. 궁금한 게 뭐 아무리 그 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어떤 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여기 산다 하더라도 뭐 우리가 거기 어디 물탱크가 있고 거기 뭐 어떻게 그렇죠. 올라가고 이거 알기가 이건 사실 상식적으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경찰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